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좀 이렇게 이어폰 타입으로 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 쭉 보면 이제 모델링을 라이노에서 진행했습니다. 라이노에서 진행을 했고, 라이노에서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가져오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고 조명과 카메라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완성된 걸 한번 보면 이렇게 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유사하게 할 건데 이렇게 제품 나눠지고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 설명하는 걸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설명하는 부분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설명하는 걸 넣는다던가 이런 부분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후반 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작업량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좀 컴팩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모델링 진행해서 보면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쭉 나눠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바디 캡 되는 부분, 몸통 부분, 그리고 이어폰 부분, 애니메이션은 분해되는 애니메이션은 이쪽만 걸 거기 때문에, 오른쪽만 걸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안에 내용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커라든지 내용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익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A 해서 일단 라인이라든지 내가 작업하다가 남겨뒀던 오브젝트들은 다 지우고 렌더링을 위한 오브젝트 남겨두면 되겠어요. 컨트롤 A 하면 컨트롤 A 하면 모두 선택된다죠.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게 되면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 OBJ 파일, 그리고 보면 FBX 파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3개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OBJ DA 파일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되는데 뭐 다른 파일도 있겠죠. 뭐 어쨌든 폴리곤으로 불러가는 거니까 뭐 STL 파일도 불러갈 수 있을 거고, 그런데 OBJ 파일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이란 이름으로 불러가도록 할게요. 옵션을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고, 저장 누르면 여기 옵션 창이 뜨죠. 지오메트리에서 폴리곤 메쉬 오브젝트로 가져가고, 포맷에서 윈도우, 그리고 시그니피컨트 디지트가 아마 17 잡혀 있을 건데 뭐 10 정도로 했습니다. 네이밍 같은 경우는 as 오브젝트, 이렇게 오브젝트로 불러갈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오브젝트 layers as export 라이노 레이어 그룹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layers as object groups라고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메쉬는 웰디드를 지금 웰드라는 것이 용접하다는 뜻이거든요. 면들 다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떨어진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가 중요한데 폴리곤 메쉬 디테일 옵션,
0.8 정도 덴시티. 얘가 얼마나 이제 수치를 키우면 좀 더 조밀하게 폴리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맥시멈 앵글 좀 0으로 했을 경우에 0으로 했을 경우가 가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엣지 랭스가 0.001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리파인 메쉬를 통해서 리파인 메쉬는 메쉬를 좀 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OK를 눌러줍니다. 뭐 프리뷰를 봐도 되는데 프리뷰 안 봐도 상관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보세요. 그럼 여기서 프리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익스포트 됐다 그죠? 익스포트 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로 좀 불러올게요. 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파일을 불러오고 그래서 뭐 확인할 거는 뭐 크게 없습니다. 뭐 안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큰 내용은 네,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저 오브제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 이렇게 같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이름하고 같이 불러오게 됩니다. 얘는 나중에 한번 다시 레이어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 가지 파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DA 파일이나 FBX 파일도 굉장히 좋은 형식인데 앞에 제가 작업했던 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가 재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걸어 쉐이딩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폴리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다시. 그런데 이 파일을 익스포트를 잘못하게 되면 폴리곤과 넙스의 차이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모델링 형식의 차이로 인해서 선이 심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몇 개를 해봤는데 방금처럼 옵션으로 불러오는 게 가장 조금 이상적인 폴리곤 너무 많이 생기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오브제로 불러왔어요. 일단 먼저 라이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얘를 가지고 먼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R이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있죠. 오른쪽 이어폰 붙여놓은 게 있어요. Alt G 해서 그룹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null 오브젝트가 생성되면서 이 안으로 그룹이 만들어지죠. R이라고 붙여두겠습니다. 그리고 L이라고 붙여둔 파일들 선택해서 Alt G 해서 더블 클릭하면 L이라고 붙일 수 있겠죠. body LED, body botto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 LED 부분하고 바텀하고 같이 그룹을 만들어 줄게. body bottom이라고 이름 지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 바디캡 되어 있죠. 바디캡은 그냥 따로 하나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룹을 점점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묶어 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묶어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일단 얘도 이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Alt G를 해서 자기 혼자 이렇게 그룹을 지어 놓겠습니다. 파트 1, 파트 2 얘들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원 메쉬. 아, 여기 지금 메쉬 표현하려고 해놨는데, 메쉬 표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메쉬 표현 나중에 한번 어떻게 메쉬로 하는지 뭐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 R 안쪽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1, 2, 3, 4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아마 여기 지금 얘를 숨겨보면 얘는 지금 이 안쪽에 와이어프레임 볼까요? 라인즈로 보면 안쪽에 있죠. 안쪽에 파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들을 좀 모두 다 R 쪽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해줄까요? 이렇게 메쉬 버튼 요 아래쪽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얘를 이제 작업해 놓은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디 안쪽에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파트 그리고 얘는 이제 뒤쪽에 붙는 부분이 되겠죠. 다시 고로 쉐이딩 라인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스튜디오를 만들어 줄 건데, 얘는 그냥 캡이라고 해놓을까요? 캡 해놓고, 얘는 바디라고 해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이어폰 오브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자, 먼저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번에 썼던 것처럼 렉탱글 해서 렉탱글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렉탱글을 만들어 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줄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캡은 안쪽에서 숨겨뒀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지금 사각형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편집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면 지금 점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점을 그냥 지웠을 경우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선택하고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연결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커넥트를 통해서 끊어주겠습니다. 점을 이쪽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넥트 이용해서 점을 한번 끊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점을 지워줍니다. 여기도 아이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끊어줄게요. 이 부분도 끊어주고 돌아왔어요. 한번 디스커넥트해서 끊어주고 이 부분도 디스커넥트해서 끊어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 지우면 이렇게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남겨뒀어요. 여기는 지금 같이 붙은 이 선을 보면 알겠죠? 흰색에서 점점 파란색으로 된다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죠. F3 눌러서 이렇게 옆을 본 다음에 스케일로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를 좀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 정도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수치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수치 맞추고 위치는 200, 200으로 할까요?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렉탱글에서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 지금 점 선택돼 있어야 되겠죠. 점 선택돼 있고 렉탱글 선택돼 있어야 됩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챔퍼 이렇게 줄 건데 마우스 패드를 좀 좋은 걸 쓰던지 마우스를 좀 좋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마우스가 뭐 끊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이렇게 챔퍼를 오픈해 준 다음에 여기 보면 속성에 와서 레디어스 이렇게 레디어스로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300 정도 줄까요? 네, 300 주고 렉탱글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니폼으로 바꿔줄게요. 유니폼으로 바꿔주면 여기서 유니폼을 바꿔주고 넘버 50 정도 주겠습니다. 50 정도 줘놓을게요. 나중에 여기가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데 뭐 더 많이 올려도 좀 상관없지만 일단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자, 렉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렉탱글을 하나 그리고 400, 400 되어 있죠. 여러분 스윕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스윕을 넣어주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스윕을 어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렉탱글에 여기 위스를 0으로 만들어 줄게요. 스윕은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스가 0이 되면은 두 개를 스윕했을 때 면처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렉탱글 1에서 쭉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이 아프니까 그로우 쉐이딩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조금 넓게 써도 괜찮아요. 넓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2000 정도를 맞춰줄까요? 옆에 이렇게 카메라를 좀 틀어도 카메라를 너무 틀지만 않으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넓게 써주도록 할게요. 넓게 써주고 뒷공간을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만든 영상보다 조금 짧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 600프레임이면 지금 30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600프레임까지 한다면 얼마죠? 20초인가? 20초다 그죠? 조금 렌더 타임이 오래 걸려요. 렌더 타임이 오래 걸리는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렌더이기 때문에 렌더 타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300프레임 정도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0프레임 정도만 10초 정도만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재질을 주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먼저 주고 재질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캡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각각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그죠? 각각의 오브젝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이 표시는 널 애니메이션, 널 오브젝트다 그죠? 널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는 빈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빈 오브젝트에서 애니메이션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를 같이 컨트롤할 거다. 얘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안에 들어와서 오브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이렇게 묶어넣어서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얘들을 같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얘들을 다시 한번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면 되겠죠. 처음부터 그룹을 다 만들어 놓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가까이 컨트롤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캡을 먼저, 캡은 자기 혼자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F3을 눌러서, 좀 모델 표현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먼저 여기 Enable Access를 눌러서 얘를 여기다 맞출게요. 왜냐면 여기 축으로 얘가 이렇게 열려야 되니까 여기를 맞출 건데, 보자. 여기 지금 스냅을 켜가지고, 스냅을 켜서, 스냅을 켜면, 스냅을 켜보면 어떤 거에 내가 스냅을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오토 스냅으로 되어 있죠. 오토 스냅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꺼줄까요? 그럼 얘가 이제 오브젝트의 축이 여기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키를 하나, 0프레임에서 키를 하나 줍니다. 키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하면서 2초 동안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니까, 여기서 얘를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오토 키를 클릭하고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고, 아니면 내가 돌려놓고 이렇게 90도까지 돌릴 거다. 지금 시프트를 누른 상태니까 지금 각도 제한이 걸리죠. 그죠? 5도씩 각도 제한이 걸립니다. 키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된다. 그죠?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F1 눌러서 일단, 그러면 여기 키가 표시되는 거는 내가 애니메이션 쪽에 왔을 때 다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키 표시가 사라지죠. 그죠? 여기 딱 왔을 때 여기서 줬네. 여기서 줬죠. 그죠? 여기 그룹 안에서, 그룹에서 줬죠. 어차피 얘는 혼자기 때문에. 여기 딱 왔을 때 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줬는지 아니면 그룹에서 줬는지. 자, 그리고 문이 열리고 애들이 쭉 내려갈 거다. 그죠? 바디에서, 바디 지금 LED 부분이랑 LED도 빛나는 거 표현하면 좋은데, 여기 일단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일단 60까지 열리는 걸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열리는 걸 표현했으니까 적당히 열렸을 때, 좀 끊어서 줄게요. 다 열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기억하기. 자, 그래서 네, 단순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기 편하도록 작업할게요. 60프레임에 와서 얘들이 같이 내려가야 된다. 그죠? 그럼 같이 내려가게 할 거면 이제 여기서 캡이랑 바디랑 다시 그룹을 하나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하니까 여기서 캡이랑 바디랑 Alt G 해서 바디 올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프레임에서 키를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초간 내려갈까요? 2초간, 얘는 나중에 조정해줘도 돼요. 쭉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거의 안 보이게, 지금 얘만 포커스를 맞출 거니까 안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키를 다시 잡아줍니다. 그러면 열렸다가 쭉 내려가죠. 일단 카메라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껏 움직여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면서 같이 왼쪽에 여기 이어폰, 왼쪽 이어폰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0프레임에서 얘가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얘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카메라는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좋겠죠. 내가 어떻게 돌아갈 거다, 카메라 동작을 어떻게 잡을 거다는 걸 미리 한번 생각해두고, 반드시 콘티를 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텍스트로 대충 이렇게 심플한 애니메이션 텍스트로 대충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60프레임에서 자, 여기 일단 L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키를 잡고, 왜냐면 내가 얘를 먼저 선택해야 키를 잡았을 때 이 오브젝트 혹은 이 그룹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왔을 때 둘 다 쭉 올려줄게. 쭉 올려줘서 안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키를 다시 안 잡아주면 되겠죠. F3 눌러서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얘를 좀 더 내려줄까요? 바디를 120프레임에서 좀 더 내리고 다시 키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자, 그러면 F1에서 봤을 때 카메라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문이 열려서 쭉 이렇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카메라 웍은 나중에 잡을 거니까 일단 오브젝트의 동작부터 잡아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지금 오른쪽 이어폰 부분, 이 부분이 먼저 열려야 되겠죠. 자, 120프레임에서 모두가 사라졌으니까 조금 더 동적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 사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조금 동적으로 보이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레임을 하나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2초간이니까 150, 180 프레임에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오겠죠, 그죠? 앞으로 올 건데, 얼마나 앞으로 올 거냐? 앞으로 오니까 지금 얘가 활성화되죠, 그죠?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 엔터 누르고 키를 하나 잡아줍니다. 키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자, 얘들 같이 와야 되는데, 얘랑 같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려고, 지금 키가 들어와 있죠. 키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얘랑 메쉬, 얘랑 친구예요. 얘랑 같이 붙일 거예요. 그래서 Alt G 해서 인이라고 해둘게요. 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일 거니까. 모델링 좀 아쉬운데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얘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키를 120프레임에서 키를 주고, 그 다음에 180프레임에서 60 더하면, 그죠? 2초면 60프레임이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를 하나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나올 때 다른 친구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그죠? 다른 친구들 조금 위치를 달리해서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일단 이 두 개를 눌러서 한번 숨겨둘까요? 얘 클릭하면 지금 파트 3이다, 그죠? 파트 3이 더 앞으로 나야 되겠죠? 아까 마이너스 50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키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180 와서 앞으로 살짝 밀어준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50 4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0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파트4 누구야? 파트4는 지금 이 안에 배터리죠? 파트 2가 얘니까 얘도 120에서 키를 하나 잡아두겠습니다. 그리고 180에서 다시 앞으로 살짝 오는데 40이니까 마이너스 30 해놓고, 이제 여기 스피커 되는 부분 있죠? 스피커 되는 부분을 다시 120에서 키를 하나 잡고 180에서 이거 안 잡혔네요. 마이너스 20 해서 키를 잡아줄게. 얘는 180에서 마이너스 30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표현을 할 거니까 120에서 먼저 키를 하나, 얘를 선택하고, 지금 메쉬 부분이에요. 키를 선택하고 180에 와서 얘가 옆으로 뿅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는 20 정도 밖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오토키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움직임을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관없이 이렇게 따란 열리도록 한번 켜볼게요. 켜보면 얘가 숑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열리겠죠. 그 다음에 보자. 다 같이 분해되는 걸 표현할 거니까 다시 배터리 부분과 버튼 잘 안 보여주면 여기 주황색 표시돼 있죠. 버튼 부분 아래로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표현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키 잡아주고 아래로 쭉 내려서 아래로 얼마만큼 내릴까요? 마이너스 40 정도 내리고, 아이고 아니죠. 0에서 키를 잡고 180프레임 왔을 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0이죠.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다시 키를 잡아주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120프레임에서 배터리 BTRY라고 적어놨죠. 키를 잡고 쭉 180프레임에서 내려줍니다. 어떻게를 선택을 해볼까요? 이 정도로. 얘가 마이너스 40 정도 돼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45
좀 얘가 더 내려가야 되죠. 얘가 더 내려가야 되니까 버튼 안에 깔리게 이렇게 해둘게요. 이렇게 버튼 부분이 180에서 더 내려가야 되겠다. 조금 더 내려가. 80에서 좀 더 내려가고 마이너스 45 한 다음에 키를 잡아주고 다시 배터리 부분을 조금 더 내려줘야 티가 나겠죠. 얘를 마이너스 45로 하고 바튼 부분을 얘를 마이너스 45 하고 키를 잡아줘야 되죠. 바튼 부분을 마이너스 50 한 다음에 다시 키를 이렇게 갱신해 줄게요. 갱신해 주면 쭉 봤을 때 짠 이렇게 짠 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잠깐 보여준 다음에 카메라가 살짝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다 애니메이션 걸려 있다, 그죠? 모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각각의 축이 나타나면서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180프레임에서 약 1초 정도 있다가 하나, 둘, 1초 정도 머물렀다가 2초간 다시 닫히는 1초간 닫히도록 할까요? 1초 동안 머물러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는 여기 보면 얘까지 선택해야 되겠네요. 얘까지 선택을 해야 여기 다 같이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도 애니메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다 선택해서 여기 보면 180에 키가 잡혀 있죠. 우클릭해서 커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해서 페이스트를 할게요. 그러면 얘들이 1초간 가만히 있죠, 그죠? 1초간 가만히 있습니다. 1초간 가만히 있는데 너무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카메라를 살짝 돌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0프레임 1초 여기서 모두 닫히게 하고 싶어요. 모두 닫히게 하고 싶으면 우리 120프레임에서부터 이렇게 열린다, 그죠? 그럼 다시 120프레임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면 다시 닫히겠다, 그죠? 여기 클릭하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죠. 클릭해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쫌쫌쫌쫌 240프레임에 와서 다시 페이스트를 해줄게. 좀 이렇게 슝 한 다음에 샥 이렇게 닫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애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다시 다른 애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보자. 얘를 일단 이렇게 넣어두고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 걸려있는 거 보인다, 그죠? 240 얘가 싹 닫히면서 이런 바디올 보면 여기 지금 키가 잡혀있다, 그죠? 키가 잡혀있으니까 여기 있는 키가 잡혀있죠. 이 두 개 지금 그 위치가 같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키가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키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얘를 카피를 해서 불러올게요. 카피를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두는 거죠. 정보를 여기다가 샥 닫히면서 300프레임 좀 짧을 것 같은데 240에 다 닫혔다, 그죠? 여기까지는
230프레임까지 봅시다. 230프레임 닫히면서 얘들이 다시 이렇게 싹 내려오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230프레임에서 페이스트를 할게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L하고 R이 여기까지 가만히 있다 그죠? 잠깐, 왜 돌아가고 있을까요? 일단 애니메이션 완성을 해볼게요.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와야 되겠죠? 이거 두 개 L하고 R이 원래 있던 자리니까 지금 여기서 60프레임 여기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모두가 여기에 카피를 해서 230, 210, 220, 230, 240에 모두 닫히니까 250, 260, 260에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페이스트 하면 슉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짠 해서 열렸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컨트롤 Z에서 돌아갈게요. 컨트롤 Z에서 하나하나 해주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230, 230에서 230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우클릭해서 커피 한 다음에 230에서 페이스트 해주면 여기까지 가만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레프트도 120까지는 커피 페이스트에서 여기서 페이스트 해서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30프레임이 됐을 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어디 60프레임에 있는 애를 카피해서 260에 페이스트 그리고 레프트 이어폰을 60프레임을 카피를 해서 160프레임에 페이스트 하면 슉 이렇게 같이 내려온다. 그러면서 문이 닫혀야 되겠죠. 뚜껑이 닫혀야 되니까 뚜껑 닫아줘야 되겠죠. 뚜껑이 여기 다시 캡에 아까 애니메이션을 줬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닫힌 애니메이션을 주면 멈춰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멈춰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쭉 닫히면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다 들어가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살짝 들어가면서 딱 닫히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들어오고 나서 딱 닫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멈춰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 멈춰 있어야 되니까 멈춰 열려 있는 상태 지금 60프레임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죠? 우클릭해서 커피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트 한 다음에 쭉 닫혀야 되니까 20프레임 정도 쓸까요? 300프레임의 꿈 안 되겠네요. 너무 빨리 확 닫히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 도는 타이밍 됐어야 되는데 슉 닫혀야 되니까 자 프레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렌더 타임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600보다 낫잖아요, 그죠? 전 600을 했는데. 자, 여기서 멈춰 있는 구간이고, 시작 닫히면서 300까지 왔을 때 닫히도록 할게요.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프레임으로 할까요? 300프레임에 와서 닫힌다. 여기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 닫힌다니까 여기 애니메이션 줬으니까 컨트롤 F3 눌러서 여기에 지금 잡혀있다, 그죠? 이 상태에서 A 눌러줄게요. A 누르고 로테이트 한 다음에 닫아줍니다. 닫혀라. 이렇게. 그럼 이 키가 잡혔다, 그죠? 다시 F1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자. 열리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있네요. 그냥 끝나면 심심하기 때문에 300프레임이 왔을 때 여기서부터 샤라락 돌면서 이렇게 딱 마무리되도록 한 1초 정도 돌면서 끝에 1초 정도는 카메라 웍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어폰 오브제 얘들이 다 같이 묶여 있다, 그죠? 다 같이 묶여 있으니까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먼저 처음에는 돌지 않은 상태. 닫혔다. 여기서 닫혔네요. 닫히면서 돌면 되겠네요. 돌지 않은 상태 키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1초간 돌리겠습니다. 1초 너무 한 바퀴 돌리면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초 하고 10프레임 더 쓸까요? 10프레임 더 쓸게요. 자, 여기 일단 회전이 로테이트가 걸려 있으니까 요렇게 돌릴 거다, 그죠? 옆으로 돌리는 거. 너무 정신 산만하게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A키 눌러주고 오토키 요렇게 돌릴 겁니다. 샥 이렇게 돌릴 거니까 360도만 돌리면 되겠죠. 오토키 꺼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짠 닫히면서 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세심하게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열리면서 이렇게 쫙 내려가고 싶잖아요. 열리고 딱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열리면서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컨트롤 해줄 수 있겠죠. 키 위치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 위치를 다 열리고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뭔가 심심하기 때문에 50프레임쯤에 왔을 때 이렇게 하면 50프레임쯤에 열리면서 딱 이렇게 내려간 거죠. 열리면서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딱 펴지고 잠깐 1초 기다렸다가 짜라라락 쫙 올라오는데 얘도 딱 다 왔을 때 딱 닫히면 뭔가 약간 지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연이가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 살짝 앞으로 밑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닫히는 부분을 살짝 당겨주는 거죠. 캡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 좀 부족하기 때문에 5프레임 정도 당겨줄까요? 이렇게 딱 당기면 내려오면서 부족한 기분인데요. 조금 더 5프레임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미리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간섭이 되면 근데 안 되니까 간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간섭도 이렇게 샥 닫히고 한 바퀴 뱅글 해서 끝나도록 슉 이렇게 딱 오자마자
이렇게 지금 이제인 이제아웃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천히 닫히고요. 샥 오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음, 맞죠? 여기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보디 여기는 애니메이션 안 들어가죠. 같이 움직이니까 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끝낼 건데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명이랑 재질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줄까요? 0프레임에서 줄까요? 조명 여기서 자, 여기서 일단 어떤 조명을 줬냐면 에어리어 라이트를 줬어요. 에어리어 라이트를 주고 제너럴 디테일에서 뭘 체크를 해줄 거냐, 쭉 보면 포로프에서 인버스 스퀘어 피지컬 애큐레이트를 먼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쇼인 리플렉션 체크를 해주고 쇼인 스페큘러 체크를 해줍니다. 위치를 좀 잡아줄까요?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잡아주고 자, 라이트 들어가서 자, 옆쪽으로 키우니까 여기 400에 300 정도로 잡아줄까요? 그리고 살짝 줄여주도록 할게요. 조명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튜디오처럼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스튜디오 보통 제품 내가 찍으려면 3개, 4개, 4개 뭐 그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뭐 전면, 그리고 이 반사판을 비추는 거, 그리고 위에서 조명을 주는 거, 이 정도로 쓰는데 조명을 조절해 가면서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래시 똑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 조명 하나 주고 조명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줄게요. 프론트 라이트 F 이렇게 해서 F 라이트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옆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돌려줄게. 돌려주고 이렇게 90도 맞춰주면 되겠죠. 90도 맞춰주고 뒤쪽으로 좀 보내겠습니다.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Llight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면 라이트가 복사되죠, 그죠? 얘를 이름을 Rlight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프론트 라이트를 하나 복사를 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로 복사를 해줍니다. 돌려줄게요. Shift 누른 상태에 돌리면 각도 제한이 걸리죠. 위치 바꿔주겠습니다. 위치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너무 가까이 가면 이 면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이름을 탑라이트 T라이트라고 이름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R라이트를 위치를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양쪽으로 있어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명 세팅이 됐죠. 조명 세팅이 됐고 위쪽에 조명은 조금 탑라이트 속성 들어가서 살짝 줄여주도록 할게요. 400, 300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특성상 이 위치에 따라서 이 그림자 바뀌는 걸 보면 이렇게 바뀐다, 그죠? 위치가 강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재질을 줄까요? 재질 먼저 줘볼까요? 프론트 라이트도 조금 이렇게 당겨주고 재질 먼저 하나 주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재질을 줄 거기 때문에 얘 재질을 줄까요? 재질을 일단 컬러 먼저 조절해 주겠습니다. 컬러를 약간 어두운 색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시 없으니까 꺼줄게요. 리플렉션으로 들어와서 스페큘러 블린 스페큘러 들어와서 리플렉션 레거시로 줄게요. 레거시로 주고 수치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는 얘가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죠, 그죠? 리플렉션 스트렝스는 1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40 정도 주겠습니다. 40 정도 주고 이렇게 네, 여기서 다시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매트 2가 돼 있는데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쓰도록 할게요. 얘를 다 썼는데 얘를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를 쓰도록 할 건데 이거 메인 MTRL 메인 머티리얼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컬러에서 약간 검은색 맞춰주고 리플렉턴스에 여기서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리플렉션 레거시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디폴트 스페큘러 레이어 2개로 컨트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쓰도록 할까요? 디퓨즈 컬러 얘를 다시 써볼까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얼마 했죠? 35, 10, 40 이 정도 됐나요? 어차피 버프는 지금 상관없으니까 이걸로 해줄게요. 스페큘러 블린으로 체크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프를
살짝 줄여주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올려주면 약간 스페큘러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여기서 렌더 세팅에서 아웃풋 세이브 침묵됐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렌더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아, 네,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인데 배경도 일단 얘로 얘 하나 복사를 할까요? 카피해서 컨트롤 눌러서 왼쪽으로 놓으면 얘는 삐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얘를 메인 모터리얼 메인 모터리얼 MTRL로 만들고 삐지를 여기 넣겠습니다. 일단 뒤에 배경이랑 같이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야 좀 느낌 재질 충건 느낌 좀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조명에 약간 색깔을 줘가지고 조금 더 위치를 좀 다시 잡아볼까요? 이색적인 느낌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얘가 많이 들어와 있네. 얘가 많이 들어와 있어. 좀 겹쳐볼까요?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가지고 제너럴에 들어와서 조명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잡아줬던 색상으로 잡아줄게요. 약간 푸른색 조명하고 이쪽 조명 선택한 다음에 약간 이쪽에는 퍼플 느낌의 조명으로 잡아줘서 조금 이색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간 거 같은데. 자, 조명 지금 조명 바꾸니까 색깔이 약간 바뀐다, 그죠? 그리고 약간 뒤쪽으로 두 개 선택하면 다 같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동해 줄까요? 약간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미지,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테스트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렌더를. 자, 여기 지금 이 영역이 우리 렌더 거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보고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카메라 쓸 때도. 렌더 세팅을 좀 바꿔볼까요? 아웃풋 때 안티얼리아싱을 일단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조금 작게 해줄까요? 뭐 이 정도로 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렌더 세팅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질이 좀 세게 들어간 느낌이 있네요. 아이고, 10%에서 리플렉션. 자, 일단 재질을 바꾸는 과정을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재질을 바꿔서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레이어에서는 지금 재질들의 레이어를 관리할 수 있어요. 재질들의 레이어를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스페큘러를 잡아놨고 여기는 리플렉션을 잡아놨습니다. 레이어 2의 이름을 바꾸고 싶네요. 레이어 2가 지금 리플렉션을 잡혀 있으니까 REFL로 잡아놓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SPC로 잡아놓을게요. 스페큘러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수치를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줬어요. 약간 너무 메탈릭한 느낌을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좋으니까 일단 레이어 1에서 이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드를 바꿔줄 수 있죠, 그죠?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 마치 그 포토샵의 블렌딩 모드처럼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모드 바꿔줄 수 있고 리플렉션 스페큘러를 설정을 해줬는데 리플렉션은 반사되는 정도, 스페큘러는 여기 이렇게 빛이 맺히는 정도다, 그죠? 빛이 맺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먼저 리플렉션을 보면 러프니스를 좀 올려줬어요. 러프니스를 너무 일단 수치는 60에 5에 5에 100 정도는 펌프 스트렝스는 지금 상관없어요. 펌프 스트렝스 상관없는데 러프니스를 이렇게 너무 낮추게 되면 반사된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45, 45 정도로 해줄까요? 조금 반사돼도 괜찮은 느낌이네요. 러프니스가 이 표면이 좀 더 거칠어지면 빛이 좀 더 부드럽게 반사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스트렝스 강도를 얼마나 해줄 거냐, 얼마나 세게 해줄 거냐 리플렉션을 얘도 10 정도로 해줘도 5 정도로 해줄까요? 스페큘러 스트렝스, 스페큘러 여기 스페큘러 스트렝스 올라가면 여기 보면 쨍 하고 비친다, 그죠? 그럼 좀 더 메탈릭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만 올려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줄까요? 10 정도로 해줄까요? 얘도 10 정도로 맞춰볼까요? 5가 낫겠네요. 얘는 5가 낫는데 그리고 스페큘러 지금 보면 리플렉션 레거시를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스페큘러에서는 스페큘러 블렌 레거시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페큘러 컨트롤 따로 해주기 위해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지금 스페큘러의 확산된 정도, 그 다음에 폴오프 하면 마찬가지로 약간 메탈릭한 느낌 나죠, 그죠? 폴오프도 여기 번지는 정도. 이노미스는 스페큘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안쪽에 빛나는 부분의 영역을 더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아까 지금 리플렉션이 이 수준 비슷하죠, 그죠? 수준 비슷한데 이쪽에 따로 컨트롤 해주고 싶어서 따로 썼어요. 그 다음에 BG도 한번 제 수치를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아까 지금 스페큘러 블린으로 잡았고 웨스 40에 폴오프 마이너스 5. 얘는 한번 수치를 조절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10 정도 줄까요? 10 정도 주고 스페큘러 스트렝스,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여기 좀 스페큘러가 지는 부분이죠, 그죠? 이 정도 해주고 브라이트니스는 70 정도 줬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하나 체크를 해줄게요. 섀도우에서 에어리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섀도우에서 에어리어를 체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 탑라이트에서도 섀도우에서 에어리어 체크해 줄게요. 자, 재질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재질 다시 한번 잡았는데 리플렉션 지금 메인 머터리얼 재질을 이렇게 잡았어요. 리플렉션 레거시, 테뉴에이션 에버리지 40, 10, 10 이렇게 잡고 브라이트는 70을 줬어요. 그래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나는데 일단 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러 값은 위스 50, 폴프 마이너스 20, 아까 내용 설명했죠. 스페큘러 스트렝스 50 정도로 줬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렉션 스페큘러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41 애면 40을 줄게요. 40, 10 정도 주고 범프 스트렉스는 사실 상관없어요. 얘는 범프 맵을 요철이 있는 범프 맵을 줬을 때 어느 정도 그 요철을 강하게 줄 건지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범프 스트렉스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스도 50 애매한 숫자보다 이렇게 좀 기억할 수 있는 숫자를 줄게요. 50 정도 줄게요. 요 정도로 줘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배경이 되는 머터리얼이고 얘는 메인 머터리얼, 바디 머터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좀 더 분리기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어질 좀 그렇기 때문에 뒤쪽이 좀 날아가는데 자, 조명 위치랑 세기를 좀 다시 잡아주고 싶네요. 앞에 프론트 라이트를 조금 너무 가까이 가면 또 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조명 위치에 따라서도 약간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뒤쪽으로 아이고 얘 사이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얘 사이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얘를 1000 정도 줄까요? 사이즈를 1000 정도 줘서 위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때릴 수 있도록 얘도 프론트는 500 정도로 줘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움직임이 지금 여기 스페큘러 바뀌는 게 보이죠? P를 아이고 얘가 아니다.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0 아이 Y를 0으로 맞출게요. 그럼 정면에서 이렇게 때리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 웍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쭉 이렇게 가는데 얘들 지금 재질 안 좋네요. 재질 안 좋는데 같은 재질로 주겠습니다. 다 같은 재질로 줄게요. 그냥 자, R 버튼하고 L 버튼만 일단 요 재질은 그냥 메탈 느낌의 재질 줬어요. 재질 하나를 만들어서 메탈 느낌으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은 버튼을 빼고 다 같은 색상을 줄게요.
일단 다 같은 색상을 주겠습니다. 다 같은 색상으로 재질 적용은 여러분들, 어이구, 바텀 여기 바텀 제일 밑에 놔둘게요. 헷갈리니까. 메쉬 1, 메쉬 2, 이렇게 다 같은 재질로 일단 주겠습니다. 어디가 빠졌을까요? 여기 빠졌네요. 여기 주고 여기도 이렇게 줄게요. 배터리도 여기 이 색깔로 같이 줄게요. 짠, 이렇게 카메라 웍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웍을 잡아줄 건데 일단 네, 그냥 카메라로 잡을게요. 그냥 카메라 잡고 제일 처음에 센터에서 자, 카메라 일단 하나 설치를 하고 얘를 켜주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카메라로 움직이는 거다, 그죠? 일단 카메라 하나만 쓸 겁니다. 카메라 여러 개 쓰는 거는 한번 해봤다, 그죠? 한번 해봤으니까 일단 카메라 하나만 쓸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가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 컴포지션에 오면 그리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크로스헤어라든지 골든 섹션이라든지 이렇게 그리드 하나만 일단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4개 3개만 사용할게요. 3개만 사용하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카메라 웍을 갈 겁니다. 카메라 웍을 갈 건데 제일 처음에 이 뷰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체크를 해놨으니까 하나 찍고 카메라 지금 하나 찍어줬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돌아갈 때 반대로 할까요? 여기 약간 여기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맞추고 그 다음에 60프레임까지 온다, 그죠?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할게요. 키를 주고 가운데 맞추고 키를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120프레임부터 나눠진다, 그죠? 120프레임부터 나눠지니까 100프레임 정도 왔을 때 살짝 이 정도로 이동을 해줄게요. 키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나눠지는 걸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잡아주고 그러면 다시 볼까요? 샵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닫히니까 살짝 카메라를 옆으로 흐르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서 키를 잡아주고,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또 왔으니까 닫히는 동안에 카메라를 살짝 흐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살짝 흐르게 만들어 줄게요. 옆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키를 잡아주고, 그러면 다시 닫힌다, 그죠? 다시 닫히니까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지워줄게요. 네, 80프레임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오른쪽에 있도록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선 여러분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뭐 텍스트를 넣을 거다, 설명을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키를 잡아주고, 그러면 샥 왔을 때 닫히고 딱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돌아가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혼자 들어가면 어색하니까 여기서도 카메라 웍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샥 와서 얘를 한번 더 늘려볼까요? 끝까지 한번 늘려볼까요? 이것도 괜찮네요. 자,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닫히고 카메라 이동하면서 이렇게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모션까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션 생각보다 얼마 안 잡아졌어요. 보자. 처음 하나, 둘, 쭉 이렇게 길게 흐르겠네요. 셋, 네 개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걸로 했습니다. 카메라 너무 확확 돌아가서 바뀌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정신 없을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영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팅을 먼저 맞춰줄 건데, 원래는 여기서 이펙트에서 제가 뭐 넣었냐면 앰비언트 오클루전하고 GI를 넣었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넣었는데 이거 두 개 넣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더 많이 걸려서 한번 일단 넣어볼까요? 이걸 넣어서 뭐 수치를 조절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조절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대신 품질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확인할 거는 보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여기 보면 민 샘플, 맥스 샘플 있죠? 샘플이라는 건 여러분 퀴샷에서 들어서 알고 있죠, 그죠? 얼마나 이렇게 빛을 쏘는 개수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얘들 끄고 일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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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한번 걸어보면 조금 품질이 낮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렌더 타임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걸도록 합시다. 이렇게 걸도록 할게요. GI랑 이런 부분 좀 GI랑 앰비언트 오클루전 좀 빼고 그냥 걸도록 할게요. 대신에 안티알리아싱만 좀 올려줄게요. 안티알리아싱 베스트로 해가지고 10% 해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락 레이시오 하면 지금 비율이 고정된다 그죠? 자, 그래서 렌더를 걸 때 mp4로 걸겠습니다. mp4로 걸고 아웃풋은 1280720으로 걸게요. 1280720으로 걸고 세브해서 파일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경로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면 에이파드라고 되어있죠. 에이파드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확인할 거는 이거 딱 걸면 하나 만들까요? 에어팟으로 저장할게요. 그리고 닫아줍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펙트에서 잡아주면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더 잡아준다거나 뭐 글로우 되는 게 있으면 글로우 잡아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양한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넣으면 일단 만약에 투명한 거다. 투명한 재질이 있다. 그럼 커스틱스 넣어줘야 돼요. 커스틱스 넣어줘야 되는데 커스틱스는 이 투명한 재질을 빛이 투과했을 때 여기 투명한 재질이 표현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에서 프레임 레인지를 all 프레임으로 해줘야 됩니다. 0에서 360프레임까지. 프레임 스텝은 1이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이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해주고 세이브에서도 어디 저장할 건지 포맷은 mp4로 할 거다. mp4로 근데 여기 뭐 코덱 같은 거 나오죠. H264로 해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앵클로 사운드 안 해줘도 되죠. 사운드 지금 없으니까 여기서 사운드 넣을 거 아니니까 사운드 넣는다면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사운드 넣을 수 있어 있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 0프레임 보고 카메라 잡혀 있는데 자,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일을 이렇게 시켜놓고 한숨 차면 됩니다. 지금 360인데 보니까 렌더 타임 한 장만 몇 장만 걸어 볼까요? 렌더 타임 한 장만 걸어 볼까요? 일단 광해 시간이 오래 되고 있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리네요. 꽤 오래 걸리는데
30초. (360분) 1분이라 치면 360분이면 6시간이 걸린다고? 자, 이렇게 할게요. 1280, 720 거니까 한 장당 1분씩 걸리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960에 540으로 걸면 지금 절반으로 떨어진다고요. 32초니까 960 540으로 할게요. 여기서 설치 바꿔주면 되겠죠. 이 첫 프레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첫 프레임 구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웃풋에서 바꾸면 되겠죠. 960에 540으로 렌더 거시면 됩니다. 960에 540으로 걸게요. 레졸루션 72는 요건 그대로 맞춰줘야 되고 이건 바꿔주면 돼요. 올 프레임에서 360. 그 다음에 뭐 세이브는 이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 걸면 똑같은데 걸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오버라이트 해.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다시 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30초, 장당 30초 걸리니까, 아무래도 아까 지금 한 장당 1분 걸리면 360분이다, 그죠? 뭐 거의 6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시간 내로 끝나겠네요. 3시간 내로 3시간 컷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렌더를 걸면 되겠습니다. 네. 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 또 마음에 안 드네요. 뷰는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면 되겠네요.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 좀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